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바다의 향기를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해요.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고 어딘가에서는 밤새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난 시간을 곱씹는 밤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얼굴 위에 드리운 작은 주름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평생을 성형외과 의사로 살아온 제가 거울을 보며 당황했던 순간이었죠. 몇 해 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우연히 정말로 무심코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어쩐지 평소보다 눈가가 더 꺼져 보이고 볼 옆 주름이 더 깊게 패인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지만 매일 보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환자에게 해주던 말을 문득 떠올렸죠. 노화는 매일 조금씩,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고요. 그날 이후 제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시술, 기능성 화장품, 비타민, 운동, 수면. 그 어떤 것도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이리도 건조하고 거칠게 느껴질까? 바로 그 무렵 제가 우연히 마주한 한 논문이 있었어요. 바로 해수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각질 세포의 정돈을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소금 세안이에요. 물론 처음엔 망설였죠. 의사로서 소금물은 상처 소독이나 비강 세정에만 쓰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피부 장벽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제 눈길을 잡았고 실험 삼아 소량의 천일염을 따뜻한 물에 녹여 조심스레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첫 느낌은 조금 낯설었어요. 바다 냄새가 아주 살짝 났고 피부가 당기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산뜻했죠. 마치 오래된 셀룰러 폰 화면이 다시 선명해진 것처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제 얼굴을 다시 만져봤어요. 딱히 엄청난 변화는 없었지만 유난히 따뜻한 감촉이 있었어요. 마치 피부 속 순환이 좋아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걸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뭔가 가능성이 느껴졌죠.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매일 하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세안 직후 토너를 쓰기 전 딱 그 시점에만 했죠. 의사로서 실험적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평소엔 건조할 때마다 화장품을 덧발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피부가 자체적으로 윤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코 주변, 예전엔 각질이 잘 일어나던 부위가 매끈해졌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크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순간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들 때 중요한 건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저는 소금과 물이라는 누구에게나 있는 재료로 그 감각을 조금 늦추기로 했어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소금 세안을 본격적으로 습관으로 들이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부딪힌 질문은 바로 이거였죠. 도대체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 걸까? 마트에 가면 저렴한 천일염이 있고 유기농 코너엔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놓여 있죠. 게다가 뷰티 커뮤니티에서는 사해 소금을 써야 효과가 있다고들 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의사라는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실험적으로 다양한 소금을 하나하나 써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국산 천일염부터 시작했어요. 입자가 크고 약간 거칠죠. 이걸 곱게 갈아서 따뜻한 물에 잘 녹여 사용했어요. 사용 후에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했어요. 소금 특유의 건조함보다는 오히려 약간 정돈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였어요. 색이 너무 예뻐서 왠지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입자는 조금 부드럽고
미네랄 함량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금은 제 피부에 크게 맞지 않았어요. 약간 따갑고 세안 후 30분쯤 지나면 눈가가 건조해지더라고요. 실제로 핑크솔트는 철분 함량이 높고 민감성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학술 자료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써본 게 바로 사해 소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이 소금은 입자가 아주 고와서 피부 자극이 적고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가장 자극이 적고 세안 후에도 피부가 편안했어요. 심지어 약간 촉촉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한 논문에서는 사해 소금이 피부 염증 완화와 각질 세포 정리에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사해 소금을 주 2회 정도 저녁 세안 루틴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피부에 맞는 소금을 찾는 거예요. 저는 70대 중반이지만 피부는 지성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더 순하고 미네랄 함량이 낮은 소금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의학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피부 장벽 손상, 브로큰 스킨 베리어입니다. 이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염분이 높은 소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꼭 먼저 팔 안쪽 같은 곳에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 기억나요. 한 번은 여행 중이라 사해 소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제공한 정제 소금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얼굴이 바싹 말라서 급히 수분 크림을 잔뜩 발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식탁용 정제 소금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고 대신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어 피부에는 좋지 않아요. 지금쯤 당신도 욕실 선반 위에 어떤 소금을 올려둘지 고민하고 계시겠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처음엔 가장 순한 형태의 소금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너무 고가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 피부와의 궁합이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물과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소금 세안 루틴에서 가장 오래 걸린 과정이 바로 이 비율을 찾는 일이었어요.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진하면 피부가 따가워지죠. 이건 마치 커피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아주 연하게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 5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아주 묽은 상태였죠. 사실 이 정도면 그냥 바닷물도 못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처음엔 이 약한 농도가 제 피부에 가장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문제는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약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세안 후에 뭔가 시원한 정화 느낌이 부족하달까요? 그래서 조금씩 소금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은 실험실처럼요. 물의 온도도 조정해보고 소금의 입자 크기에 따라 시간도 다르게 두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비율이 있었어요. 바로 250ml의 따뜻한 물에 소금 1작은술. 딱 이 정도가 제 피부엔 가장 이상적인 농도였어요. 이 농도는 대략 0.9% 식염수와 비슷해요. 의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이 농도는 인체 세포의 삼투압과 거의 동일해서 자극이 적고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고 보니 병원에서 상처를 씻을 때도 이 농도의 식염수를 쓰잖아요. 피부도 결국 외부 세계와 만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니까 이런 생리학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궈요.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소금물에 부드러운 화장솜을 적셔서 얼굴 전체를 닦아요. 눈가는 조심스럽게, 볼과 이마는 조금 더 천천히 문질러주고요. 이 과정은 마치 나 자신에게 작은 스킨 테라피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피곤한 하루를 마친 내 얼굴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거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매일 하는 세안이 아니에요. 주 2회면 충분해요. 피부는 자극을 통해 좋아지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간헐적 자극, 인터미턴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면역학이나 피부 생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피부에 적절한 간격으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더욱 건강하게 반응한다는 이론이에요. 제 루틴도 이 개념에서 시작됐어요. 한 가지 재미있던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소금물을 만들다 실수로 너무 진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대충 감으로 물에 소금을 부었더니 세안 후 피부가 당기고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꼭 계량 스푼을 사용하고 전용 컵에 물을 재요. 이게 귀찮아 보여도 사실 2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2분 이내 얼굴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은 너무 잘 알죠. 피부는 정직해요.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조심하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하죠. 그러니 당신도 꼭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보세요. 이건 다른 누구도 정해줄 수 없고 스스로 느끼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날 아침을 저는 잊지 못해요. 평소처럼 소금물로 얼굴을 닦고 나서 거울 앞에 섰는데 뭔가 달랐어요. 그게 빛이었을까요? 결이었을까요? 분명히 뭔가가 달라져 있었죠.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눈가주름이 살짝 옅어진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은 아니에요. 몇 주 동안 차곡차곡 쌓인 변화가 어느 날 한 번에 드러난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감동했어요. 70대 중반을 넘긴 제 나이에 개선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을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유지나 완화 정도가 목표가 되죠. 그런데 그날 제 피부는 분명히 개선됐다는 느낌을 줬어요. 한 줄의 주름이 조금 얕아졌을 뿐인데도 제 기분은 10년쯤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게 이 소금물 루틴이 저한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죠. 그 즈음부터 지인들이 제게 자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피부에 뭐 했어요? 리프팅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들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하곤 했죠. 아니, 그냥 물에 소금을 좀 섞었을 뿐이에요. 물론 그 말 속엔 작은 자부심도 있었죠. 직접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라는 뿌듯함이요. 이쯤에서 흥미로운 의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표피 턴오버 주기, 에피더말 턴오버 사이클라는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이 주기는 약 28일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길어져서 60대 이상이 되면 40일 이상 걸리기도 하죠. 이 말인즉슨 한번 죽은 세포가 피부 위에 오래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는 칙칙해지고 주름도 도드라져 보이죠. 소금물 세안은 이 턴오버 주기를 조금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역할을 해요. 각질을 살짝 녹이고 새로운 세포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필링처럼 강한 자극이 아니라서 천천히 효과가 드러나요. 바로 이 천천히가 포인트예요.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빠른 효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예요. 우리가 나이 들며 가장 놓치기 쉬운 것도 바로 그 지속성이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항상 밤 9시에 소금물을 준비해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죠. 그 시간은 마치 내 얼굴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날은 유난히 눈밑이 푸석하고 어떤 날은 코 옆이 번들거리죠. 그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천천히 화장솜으로 소금물을 적셔 닦아줘요. 그러다 보면 마음까지도 정돈돼요. 당신도 그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단지 거울 앞에서 하고 멈추는 그 찰나. 그건 피부의 변화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이 바뀐 걸지도 몰라요. 그 작은 찰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겪었고 이제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모든 변화가 다 순조롭진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 몇 번은 후회가 될 정도였죠. 소금물 세안을 시작하고 2주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밑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따끔거리더라고요. 세안 후 유난히 피부가 당기고 오히려 각질이 일어나는 느낌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솔직히 겁이 났죠. 이게 내 피부에 독이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세안 루틴을 일시 중단하고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죠. 제가 실수한 건 소금물의 농도도 사용 빈도도 아니었어요. 바로 세안 직후 보습을 소홀히 한 것이었어요.
소금물은 각질과 피지를 정리해주는 동시에 수분도 함께 날려버리거든요. 만약 그 상태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는 방어적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세안 직후 바로 진정용 토너와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둔 미스트도 준비했죠. 이 간단한 루틴 하나가 피부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피부과에서 자주 말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pH 밸런스예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 pH 4.5에서 5.5 이 이상적인데 소금물은 이 균형을 잠시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 후 바로 pH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별표, 소금은 정리, 수분은 회복, 별표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죠. 소금물로 피부를 정리하고 수분으로 다시 균형을 잡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피부는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눈 주변 피부예요. 눈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죠. 한 번은 무심코 화장솜에 너무 많은 소금물을 적셔서 눈꺼풀까지 닦았더니 다음날 눈가에 붉은 반점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는 눈 주위는 절대 피해요. 그냥 물수건으로 살짝 닦아주는 정도로만 마무리해요. 또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기분이에요. 피부가 따가울 때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피부가 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피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세안 전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오늘 내 기분은 어때? 라고요. 어떤 루틴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저처럼 한 번쯤은 따끔거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조절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만약 시도 중이라면 혹은 망설이고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예민해졌다면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 소금물은 분명 피부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올바른 방법으로 썼을 때의 이야기예요. 부작용도 경험해본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조언은 이것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우리보다 천천히,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반응해요. 소금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금물이 중심이긴 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도 바뀌어야 했어요. 제가 처음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땐 단지 세안 방법만 바꿨을 뿐이었죠. 하지만 피부는 생각보다 더 복합적인 존재였어요. 세안을 잘해도 수건이 까칠하면 소용없고 밤에 잘 못 자면 다음날 아침엔 소금물조차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까지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수건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면 수건이 사실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아주 부드러운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의 수건으로 바꾸고 나서 세안 후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특히 소금물 세안 후에는 피부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수건의 변화는 꽤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세안 타이밍이에요. 이전에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냥 기분 따라 했어요. 그런데 피부 생리학적으로 보면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물 세안을 항상 저녁 8시 반쯤 시작하고 9시 전에 모든 기초 케어를 마치는 걸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피부 결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잠을 얕게 자거나 뒤척이는 날은 소금물 세안을 해도 효과가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카페인을 끊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요. 이건 피부뿐 아니라 제 정신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피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한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모든 습관들을 한꺼번에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그래서 습관 쌓기,
헤비 스태킹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기존 습관 위에 덧붙이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양치 후 수건 교체하기, 세안 후 바로 미스트 뿌리기처럼요. 이런 식으로 루틴을 정착시키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심지어 저는 세면대 주변 조명도 바꿨어요. 너무 밝은 LED 조명 아래서 세안을 하면 피로감이 생기고 표정까지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간접등 하나를 달았더니 그 순간이 마치 스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매일 밤의 기분을 얼마나 바꿔주는지 몰라요. 이 모든 건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소금물이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그 주변을 건강한 습관들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안티에이징이 완성돼요. 피부는 절대 단독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생활과 연결되어야 하고 마음과도 연결되어야 하죠. 당신도 지금 욕실 한 켠, 수건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오늘은 수건, 내일은 조명, 모레는 세안 시간. 그렇게 천천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얼굴이 달라졌네 하고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야기의 끝에 반드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소금물 세안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얼굴을 만져봤고 피부 속 작은 세포들의 싸움을 눈으로 확인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피부는 단순히 관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전체의 리듬과 호흡을 반영한다는 거요. 소금물 세안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과도한 피지와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충분한 보습과 휴식,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게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피부는 안정을 찾고 주름도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노화는 세포 분열 속도의 저하, 콜라겐 생성 감소, 자유 라디칼의 축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소금물 루틴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해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단지 의지가 필요할 뿐이죠.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복원력, 리질리언스이에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손상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단, 그 회복의 속도와 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너무 강한 자극 없이 지속 가능하고 부드럽게 자신만의 루틴을 정립해 가는 것이 복원력을 키우는 길이에요. 사실 제 나이에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언젠가 거울 앞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당신에게 제가 건네고 싶던 말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만약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겉모습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다시 돌보고 싶은 마음, 삶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시작해보세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이면 돼요. 그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안티에이징이란 젊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금물을 준비해요. 얼굴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더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밤이 깊어질수록 피부는 조용히 우리 삶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을 돌봤는지. 저의 소금물 루틴은 그렇게 제 삶의 끝자락에서 아주 작은 회복의 의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이 방법이 저에겐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심이 되었죠. 소금은 피부에 숨을 틔우고 물은 그 자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다시 태어납니다.
거창한 시술도 값비싼 화장품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을 돌보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마음이 매일의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이 결국 제 얼굴을 다시 밝혀줬어요. 지금 이 밤 당신도 거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주름이 깊어졌다고 느껴졌다면 그건 단지 빛의 방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은 소금물 한 컵부터 시작해보세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이제는 조명을 끄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요.